저는 지금 대안탑 앞에 와 있습니다. 대안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여기 보시는 삼장법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서유기는 판타지 소설이지만 적어도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인도를 여행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소설 속 현장법사가 아닌 역사 속 진정한 현장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승려들은 불교 경전을 공부할 때 주로 번역본을 참고했는데요. 번역가들이 직접 인도에 가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경에 쓰인 산스크리트어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 잘못된 번역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등 불교계 오역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인도에 가서 알아보고 원전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로 여행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고요. 맹수가 우글거리는 산을 넘어야 하고 불볕이 내리쬐는 끝없는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제 막 당나라가 건국되어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여 현장법사가 출국을 요청하지만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사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629년 국법을 어기고 몰래 관문을 넘게 되어 이제부터 현장법사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수도 시안을 떠나 하서회랑의 오아시스 도시 무이, 장획, 주천, 안서, 도낭을 지나자 끝없는 사막이 법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수없이 많은 회오리 바람을 만났고 물과 식량이 떨어져 모락바닥에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인정은 물론 하늘을 나는 날짐승도 없는 망망한 천지가 펼쳐져 있을 뿐이다. 밤에는 귀신불이 별처럼 휘황하고 낮에는 모래바람이 모래를 휘몰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울 줄 몰랐다. 다만 물이 없어 심한 갈증 때문에 걸을 수조차 없었다. 길을 잃어 맴돌기만 할 뿐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동쪽으로 발길을 돌려 되돌아가기를 결심하고 10여리쯤 왔을 때 다시 생각했다. 나는 처음 발언할 때 만약 천축에 이르지 못한다면 끝내 한 걸음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했는데 어찌 지금 되돌아가는가. 차라리 서쪽으로 갔다가 죽을지언정 어찌 동쪽으로 되돌아가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내 말고삐를 돌려 오직 관음만 염송하며 서북 쪽으로 나아갔다. 4일 밤 5일 낮 입에 물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하고 목구멍과 배가 바짝바짝 다 들어갔다. 법사는 거의 절명 상태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모래에 누워 사경을 헤매게 되었지만 그런대로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했다. 천탄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 고창구, 지금의 트루판을 거쳐 서역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나 파미르곤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인도에 도착합니다. चक्षुषा संवरः साधुः साधुश्रोत्रेण संवरः घ्राणेन संवरः साधुः साधुर्जिह्वया संवरः कायेन संवरः साधुः साधुर्वाचा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현장법사는 10여 년간 인도의 날란다 사원에 머물면서 여러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불교 경전을 연구합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구하러 인도까지 찾아온 법사의 감성한 나랄란다 사원은 현장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고 외출할 때는 코끼리 가마를 탔다고 합니다. 날란다 사원에 머무는 동안 현장은 불교에 대한 깊고 넓은 기초를 닦았고 인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례합니다. 중국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현장 법사는 교육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불교 경전을 시는 말만 해도 22필로 약 657권의 불교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645년 당나라의 태종은 현장의 기록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길에 인접한 작은 나라들에게 그를 호송해 안전하게 장안성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자한서로와 제자들과 불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다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상, 사리,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안탑입니다. 법사는 20여 년간 불경 번역에 전념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현장 법사의 번역서는 대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심경을 비롯해 74부 1335권에 달합니다. 현장 법사가 인도로 가는 길에 보고 경험한 여행의 이야기들은 당나라 태종에게는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당태종은 현장 법사에게 서역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남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현장은 12권 분량의 여행 견문기인 대당 서역기를 3년여에 걸쳐 완성합니다. 이 책은 7세기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관한 서술한 유일한 기록으로 고대 역사와 지리와 국악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현재까지도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안탑의 안자는 기러기 안자인데요. 왜 기러기 안자가 들어갔냐면은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갈 때 사막에서 길을 잃어 4~5일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두 손을 합장하고 연부를 외우니 공중에 기러기 2마리가 날아와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2마리 기러기에게 보답하고자 대안탑과 소환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현장 법사의 업적이 너무 탁월했고 서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과 영감을 불러일으켜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허다한 민간설화가 탄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서유기입니다. 오행산에 갇힌 손오공을 풀어주고 젖발개 사오정과 함께 인도의 불경을 걸어가는 이 소설은 현재까지 읽히는 인기 소설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승려 현장법사를 떠올리며 서안에 가서 대안탑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속선 천수, 맥적산 석굴사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